나는 늘 부족하게 사는 사람과 부를 쌓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내가 급여, 졸업장, 행운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기대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가혹합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삶을 관찰한 후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시작해서 부자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을 구별하는 것은 은행 계좌의 규모나 발생하는 기회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려진 단일 결정입니다. 가난과 풍요를 나누는 선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이는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더 나은 학교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손에 돈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할지 아니면 팡파르 없이 부를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새 휴대폰, 비싼 저녁 식사, 꿈의 여행 등 모든 것을 즉시 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내일 죽지 않기 위해 오늘 먹는 것이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긴급 상황은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함정이 됩니다. 부자는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본능을 길들이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대부분 구매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반면 필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차이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지만 빨리 들어오는 모든 돈이 비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모델, 트렌디한 레스토랑, 올해의 자동차. 그들은 도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를 사용하지만 사실 성공에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돈은 침묵한다. 팡파르도 없이 가만히 앉아 천천히 자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은 시끄럽다. 그것은 디자이너 가방이 되고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가 되고 일시적인 지위가 되고 사라진다. 나는 경력 초기에 만난 2명의 엔지니어를 기억합니다. 둘 다 돈도 잘 벌었고 나이도 같았고 기회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카를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가장자리에 살았습니다. 그는 2년마다 차를 바꾸고 항상 여행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가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0세의 카를로스는 빚을 지고 있었고 건강도 허약했으며 준비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인 조아오는 싸구려 스케이트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값비싼 저녁 식사를 거부했고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으며 남은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50세에 그는 은퇴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쁜 직업을 거절할 수 있었고 내가 좋아했던 프로젝트를 거절할 수 있었고 죄책감 없이 늦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운이나 급여가 아니라 젊었을 때 처음으로 남긴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항상 요구합니다. 부채는 가장 조용한 독이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 평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훔칩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자동차, 아파트, 파티에 자금을 조달하고 평생을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린 잘못된 선택이다. 부자는 소비의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불할 수 없으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논리를 이해하지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결정은 단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 지금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 등 이러한 감정은 최선의 의도조차 방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돈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두려움 때문에 돈을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부자도 두려움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자신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또한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리함을 너무 많이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고 시장을 이길 수 있고 평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지능과 오만함을 혼동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999년에 한 분석가가 나에게 왜 기술주를 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번은 다르다고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거품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어쩌지? 라고 묻는 것은 겸손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더 많이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는 데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필요가 아니라 변장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필요로 바꿀 때마다 우리는 가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충동에 저항할 때마다 우리는 불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교환합니다. 그들은 몇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교통체증으로 몇 시간을 보내고 TV 앞에서 밤을 보내고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낭비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게으른 탓이 아니라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습, 관계,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잘 쓴 시간은 돈이 되고 잘 쓴 돈은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말은 충분하다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것들. 그러나 진정한 부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욕망을 바라보고 난 그런 건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부자들은 멈춰야 할 때를 안다.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부자들이 모든 것을 내줌으로써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인내와 노력의 가치를 모르고 성장한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완전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만족을 늦추는 능력,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능력,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의 차이는 매일매일 하는 작은 선택의 연속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소해 보이는 수백 가지 결정의 합입니다. 소비하기보다는 기다리기를, 소비하기보다는 투자하기를, 무리를 따르기보다는 생각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부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은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법을 배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리고 친구여, 그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리는 선택입니다.